본질이 들어가기 전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팩트 체크를 좀 할 텐데요. 그 문재인 정부,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이 다르다는 건 지난 8월달 전체회의 때도 밝힌 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한 것도 있고 한빛 4호기가 157cm 동공으로 가동 중단되는 등 이용률이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근데 2020년 한전이 4조 흑자를 낼 때도 마찬가지였고 2021년 한전이 5조 8천억 원 적자를 낼 때도 이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한전 적자와 흑자가 거의 10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연료비 때문이죠. 그리고 올해 2020년, 22년 원전 비중이 30%일 때 상반기에 한전 적자가 14조 3천억 원이나 된 이유도 연료비 폭등 때문이고, 근데 산업부가 연료비 폭등으로 한전 적자가 적자가 심해졌고 탈원전 탓이 아니다라는 그런 기사에 대해서 언론중재 제소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산업부는 2021년에 뭐라고 보도자를 냈냐면 한전 적자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 조정은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지 탈원전과 무관하다. 2019년에 최근 한전 영업 실적이 하락한 이유는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에 주로 기인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 근데 경향신문에 이렇게 하셨어요. 언론중재 제소를. 정권 바뀌었다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고 부안해동하는 그런 태도 보이면 여기 후배 여기 공무원들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본질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장관께서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한 거 부실 대응한 거 아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요.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일지까지 보여주면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로 인해서 그 관련한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추산해 보셨습니까? 그거 예. 해보지 않으셨다 그랬죠?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정확히 추산하기가 어렵습니다. 27조 원 정도라고 이미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이 추산해서 얘기하고 계시기도 한데요. 지금 미국의 자동차 평균 연비제도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제도 때문에 수출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징금으로 낼 게 최소 4조 8천억 원에 달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지금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아니 그런 것도 제대로 계산을 못 하고 계시면 예. 지금 통상이 왜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온지 아시죠? 통상 문제가 산업에 밀접한 연관이 되고 그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통상이 산업부로 온 겁니다. 지금 저기를 보세요. 관련 앞 슬라이드 보시면 내연기관차 관련해서 앞 슬라이드에 환경규제 제도가 있습니다. 평균 연비 제도가 있고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제도가 있습니다. 평균 연비 제도는 실제 평균 연비가 우리나라 내연차 하이브리드 차 30만 대를 미국에 수출했을 때 34마일 퍼 갤런이에요. 34마일. 근데 실제 기준은 37마일 퍼 갤런이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럼 3마일이 더 부족한 거죠. 2024년에는 49마일 퍼 갤런으로 더 연비 규제가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는 14.3마일 정도가 더 부족합니다. 근데 1마일 더 초과할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한 대마다 $150 과징금을 내야 돼요.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 대당 37,500달러 한 대당 5,400만 원 부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다음 슬라이드요. 제네시스나 팰리세이드나 이렇게 미연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맞추냐면 전기차를 같이 파니까 전기차의 환산 그 연비량과 배출량을 보면 훨씬 높기 때문에 같이 파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기차를 수출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징금을 내야 돼요. 최소 연비 규제에 대한 것만 4조 8천억이고요. 앞으로 2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에 의한 대당 5,400만 원 그 과징금까지 하면 도대체 이 천문학적인 이 비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산업부가 안일하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엄청난 손해를 누가 책임집니까? 근데 이 관련해서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으셨어요? 네?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캐페 제도가 시뮬레이션을 있는데 하셨어요? 시뮬레이션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과징금을 낼 거라는 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캐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럴 우려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현대차가 내연차를 많이 하고 일부 전기차를 하면서 퓨얼 그 이코노미를 스탠다드를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물론 저희가 전기차가 수출이 좀 줄어든다면 그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이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대가 미국에서 엘라바마나 다른 공장에서 저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고 보종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전기차를 미국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후반기에도 엘라바마 공장에서 GB 시리즈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지만 그렇게까지 숫자를 말씀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현지에 48만 대,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게 30만 대, 그 모든 것이 전기차 수출 5.6만 대, 그걸로 상쇄가 되는 거였어요. 현지 생산도 수출하는 것도 둘 다 우리가 전기차를 수출했기 때문에 전기차의 탄산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극도로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상쇄되는 거였어요. 근데 전기차를 지난 9월 달에만 수출이 30%가 급감했습니다. 내년, 내후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수출을 못하게 되면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연기관차, 미국 현지에서 판매하는 내연기관차, 우리가 수출하는 내연기관차 다 과징금을 내고 수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모르시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신 겁니다. 지금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만 외교 탈사, 해임 건의가 나갔지만 사실 우리나라 경제 타격으로 보면 산업부 장관님 해임 건의안이 더 맞을 수가 있어요. 캐페 그 제도를 안일함에 대해서 반성을 먼저 하시고 그 반성을 해야지 앞으로 어떻게 잘 대처할 건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네, 판단하시면 질의 의원님 그렇게 판단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캐페 제도에 따른 연비 충족 문제도 제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를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가 잠깐만요. 빨리 미국 자동차 양현영 공장에서 의원님 답변을 듣고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미국 생산 라인에서 덮쳐주세요, 빨리 지금. 그 전기차를 네. 본류 생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4년으로 25년으로 돼 있는 그 공장 설비를 빨리 재단 설치를 땡기는 것이 가장 해법이고요. 그 과정에서 정부는 또 국회나 여러 그 관련 그때와 협의해서 최대한 미국의 법을 개천 쪽으로 가야 되고요. 저희가 노력을 집중해야지 지금 그런 제 생각에는 저희가 그 전력을 흐트러뜨리거나 기업하고 정부를 갈라놓거나 이런 식의 주장은 제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예. 제가 향후 10년 동안 얘기한 게 아니고요. 2025년 말에 전기차 공장이 생산되기 전까지의 과징금만 얘기한 거 팩을 대책이 있다, 방법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방법을 제가 2차 질의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거 주세요. 어떤 방법 예. 말씀입니까? 아까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